자, 예, 우리 책에 보니까 이 8편 감정평가요. 실제 감정평가는 매년 보니까 6개는 딱 내게 돼 있어요. 무조건 조건상 15%꼭 내게 돼 있으니까요. 자, 우리 아마 책에 보니까 감정평가가 꽤 많죠. 책에 한 200페이지 가까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 하시면 6개를 맞출 수 있는데 그건 약간 무리죠. 실제 아마 제가 7개 정도를 강의할 거예요. 7개 하시면 그중에 5개는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하시고 나머지 그냥 버리시라고 쉽게. 자, 그런데 실제 우리 감정평가는요. 이래 보셔야 돼요. 평가는 원래 누가 합니까? 평가사가 하죠. 그래서 지금 저도 실제 이 감정평가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200페이지 요거 있죠. 요것만 가지고 실제 우리 평가하시는 강의할 때 3개월 동안 하거든요. 3개월 동안. 하는 걸 우리 중개사한테 몇 시간만 하냐? 4시간 만에 끝낸다고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결국은 누가 파악해야 됩니까? 감정평가사 파악해야 돼. 다만 중개사는 뭐 있습니까? 평가된 내용을 보고 이게 어떻게 평가되었다. 그 기본적인 흐름 파악할 목적이지 그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목적은 사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이 말은 감정평가 공부할 때 뭐 있습니까? 전체 내용을 한 개 한 개 다 파악하려 생각하지 말고 큰 줄기 정도만 쭉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그래도 충분히 그 문제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 안에 있는 글자 한 개 따질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번 시간 할 것은 뭔가 감정평가 전체 틀이 있죠. 전체를 쭉 다 할 거예요. 틀을 쭉 보고 내가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것, 하지 말할 것 좀 정리해 보자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 있는 칠판까지 쭉 쓸 겁니다. 쭉 연결해서 다 쓸 거예요. 그 중에 보면 분명히 달락달락 끊어보면 중요한 말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봐보자고. 이제 첫 번째. 그럼 감정평가사의 궁극적 목적은 뭘 파악할 목적입니까? 이 건물의 가격이지. 그래서 가격을 파악할 목적인데, 자, 다시 할게요. 결국은 우리 원래 가격은 사실은 뭐 있습니까? 원칙은 수요자, 공급자 둘이 협상을 통해서 나온 값이 정확한 가격이라고. 그럼 결국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 수요자, 공급자 둘 다를 고려합니까? 한쪽 측면을 고려하겠습니까? 원칙은. 둘 다가 적정하게 협상을 보아서 나오는 가격을 측정할 겁니다. 그죠? 잘 알고 있지만 수요자, 공급자가 있는 장소가 뭐예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이 가격은 정확한 말은 시장 가치를 파악할 시장 가치.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적정하게 매매될 수 있는 값을 측정해 주는 게 감정평가사의 궁극적 목적인데, 자, 그럼 제일 먼저 감정평가에서 이 물건 가치를 평가할 때 또는 여러분 현재 어떤 물건 살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합니까? 뭐부터? 자, 배추를 살 목적입니다. 어쨌든 배추 파는 사람과 둘이 협상하겠지 나중에. 하기 전에 뭘부터 파악합니까? 배추를 먼저 간을 볼 거 아니야. 이 배추가 싱싱하냐, 어디 하자가 있냐 없냐, 시장에 현재 배추가 많이 나 있냐, 적게 나 있냐, 이걸 먼저 분석할 것 같아. 이 말이 뭐냐? 이 배추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우리 보통 이제 형성이라는 것은 일본식 용어인데 우리말로 쓰면요, 영향을 준다는 거야. 배추 가격이 영향 주는 게 뭐가 있을 것인가, 이걸 먼저 파악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 말은 우리 학원 건물이 있죠. 우리 학원 건물 가격에 영향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어떤 요인이 이 건물 가격에 영향 줘서 여기 얼마 전에 20억이 아마 내려온 것 같은데 보니까 주인이 20억이라는 돈을 불렀을까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즉 20억에 영향 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위치, 또 접근성, 또 연도, 또 수익, 또 네?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자, 봐볼게. 첫 번째, 이 건물이 몇 평이냐, 몇 층이냐, 지어진 지 몇 년 되었을 것인가, 지붕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뭐 있습니까? 현재 보니까 건축 안에 있는 도면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안 내용물이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 영향 주겠지. 그죠? 두 번째, 주변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몇 차선이냐,
또 접근성이 얼마 있을 것인가, 또 버스가 뭐가 다니고, 인구가 얼마, 통인구가 얼마 다닐 것이고, 영향 주겠습니까? 줄 것 같아요, 그죠? 또 현재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원주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고, 또한 야치 세금 자체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은행금리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 영향 주겠습니까? 집값에? 집값에?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고 보니까 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 주는 게 엄청나게 많다죠. 실제 보니까 수만 개 넘습니다. 근데 이 수만 개를 감정평가에서 한 개 한 개 다 분석한다. 이건 약간 무리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비슷한 걸 같이 한번 묶어볼게요. 첫 번째 보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이 똑같이 영향 주는 게 있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요. 만약에 집값이 3억에서 6억 사이는 세금 1%, 6억에서 9억 사이는 세금 1.5%,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요 범위 안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 세금 얼마? 1%지.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이 공유정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이 있다고. 이런 걸 우리 뭐라 하냐? 요걸 가지고 다른 말로 일반적 요인이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자, 이 말은 일반적 요인은 다른 말로 모든 부동산이 동일하게 영향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자, 똑같은 이 건물이 서울의 강남에 있어. 원주에 있어. 가격 차이? 왜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물건이야? 왜 차이 있습니까? 다시 요 분필은 강남과 원주에 있어. 가격 차이? 없죠. 이 건물은 차이가 있죠. 만약 이 건물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으면 없겠죠. 이동할 수 없는 부동산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내 부동산 가격 차이 있죠. 결국은 지역 환경들도 내 부동산 가격에 영향 주는구나. 그죠? 자, 그다음 보니까 자, 같은 요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에 30평과 40평에서 가격 차이 있죠. 왜 차이 있습니까? 그 물건 차이. 그죠? 물건 차이도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개별적 요인 차이 때문에 가격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크게 보면 크게 세 개예요. 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 주는 건 크게 세 개가 있더라.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 동일하게 영향 주는 거. 또 지역에 따라서 물건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답니다. 요걸 먼저 분석해야 될 것 같아. 먼저 마치가 아닙니까? 내가 배추 살 때 배추를 먼저 확인하잖아. 그죠?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얼마 정도 가격이 발생하겠다. 발생 요인을 파악한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가격 형성이란 말과 발생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가격 발생이 뭐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 훨씬 더 필요한 것은 공기와 물입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입니까? 그런데 훨씬 더 비싼 건? 왜 그렇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어떤 물건은 훨씬 더 비싸고 어떤 더 싸겠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가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주에 있는 땅값과 강남에 있는 땅값 왜 차이 있냐? 희소성 차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요인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발생하는데 그 요인이 4개 있어. 4개. 이 4개 제목은 아셔야 돼요. 첫 번째, 희소성 유무에 따라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두 번째, 절대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가격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매매가 이루어질 때만 가격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세요. 우리 학원 현재 건물 20억 내놓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살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다고요? 이 건물 가격이 20억 맞습니까? 아닐 거 아니야. 결국은 이 정도 돈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수요자가 있을 때 여기 매매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 그 가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수요 무슨 수요입니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자고 이제 우리 김치찌개가 이제 주는데 내가 이걸 얼마 정도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 한번 따져보자고. 배가 엄청 고플 때 이걸 주었을 때 내가 이 물건에서 줄 수 있는 가격과 금방 밥을 먹고 또 주는데 이럴 때 이 물건 살 때 줄 수 있는 가격이 같을까? 다르겠지. 결국은 나한테 얼마나 꼭 필요할 것에 따라서 이 건물 가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 다른 말로
효용 또는 뭐 있습니까? 네, 유용성 차이 때문에 가격 차이 있어. 자, 그런데요, 한계돼 있습니다. 우리 학원 땅은 분명히 가격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있어요. 근데 지구 밖에 있는 달, 걔도 딱 맞지. 무인도, 또 땅은 땅입니다. 요 가격이 있습니까? 지구 밖에 있는 달에 있는 토지는 가격이 있냐고요. 무인도 가격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져볼게. 지구 밖에 있는 달 희소하다고. 어떤 부자가 분명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또 효용 크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왜 가격이 없냐고요. 응? 분명히 살 사람 있어. 있어. 그렇지. 주인이 없다는 거야. 즉, 그 땅 관련돼 있는 소유권자, 소유권자가 없어. 소유권자가 없는 결과 뭐 있으면 매매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매매가 이루어질 때 분명히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매매가 된다 이 말이면 권리 등이 뭐 있습니까? 넘어가야 되지. 그죠? 이와 같이 이전성 이런 게 존재할 때 가격이 있어요. 따라서 꼭 아실 건 이거 아셔야 됩니다. 가격 발생 요인은 희소성과 유효수요, 효용, 또 이전성이 있는데 요 네 가지 모든 요건이 뭐 있습니까? 충족될 때 뭐 있습니까? 될 때만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단 한 개의 어떤 요건만 갖고 있다 가격이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뭐 있습니까? 수요자가 보니까 우리 학원 건물 가지고 이거 18억 가치가 있네. 이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쭉 고려해서 그 집을 갖고 있는 공급자는 뭐 있습니까? 얘도 가격을 제시하겠지. 무슨 소리냐? 20억 내놓으라는 거야. 응? 그래서 열심히 싸웠지만 여기 결렬됐어. 가격이 있습니까? 없지. 그래서 마지막 협상물이 좋다. 우리 19억 하자 이렇게 했답니다. 여기에 산출된 요 값이 뭐라고? 이 부동산 가격이야. 그럼 보세요. 이제 감정평가사도 이 건물 요 값을 구할 때 수요자가 생각했던 이런 값을 도출해 줘야 될 것이고 공급자가 생각했던 이 값을 도출해서 뭐 있습니까? 적절하게 협상 봐서 나오는 값을 도출해야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형성된 가격이 뭐냐?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격, 즉 시장 가치로 평가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알 것은 감정평가된 가격은 원칙은 무슨 가치로 평가한다?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가격 평가합니다. 요 과거에 꽤 많이 물었던 거예요. 이 말 대신 절대로 이 말 쓰면 안 돼. 이런 값은 없어. 이제 정상 가격으로 평가한다. 적정 가격 평가한다. 이 말 쓰면 안 돼. 무조건 법조문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 딱 정해져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감정평가사 평가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정한 원칙이 있어. 이 원칙에 따라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은 결국 뭐냐? 가격을 평가할 때 일정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이 딱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원칙이 있다 해서 한자로 여러 개 채자 쓴답니다. 가격 또는 가치 재원칙을 넣었어요. 여기 원래 총 13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가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이렇게 보아서 산출된 이 값을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에 평가할 때 일정한 원칙에 따라 평가한다는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평가서 실제 평가할 때 어떤 방식을 통해 평가할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 평가할 때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집에 있는 집값 알고 있죠? 이렇게 알고 있죠. 옆집에 있는 물건이 5기만 내 것도 얼마요? 옆집에 있는 물건과 서로 비교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말하는 비교 방식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보통 아파트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분양가? 응? 평당 뭐 1000, 평당 1500 하던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건축업자가 실제 건물 지어보니까 이만큼 비용이 들었다는 거지.
그 들었던 비용을 통해서 뭐 있으면 평가한 거야. 건축비를 통해서. 즉 이런 거요. 이 분필을 보니까 분필 만드는 이 공장을 보니까 이렇게 든답니다. 자재비가 50원 들고 노동비가 50원 들고 토지 매입비하고 적정한 이윤 자체가 50원 정도 간답니다. 그래서 이 물건 하나 만드는데 얼마 더 간다? 150원이죠. 그래서 시장에 보니까 내놓는 가격이 얼마요? 여기에 뭐 분필 가격 아닙니까? 그 분필 가격 한마디로 뭐 있으면 이 물건 만드는 원가, 비용을 통해서 이 분필 가격을 책정했답니다. 만드는 비용 같은 말 뭐죠? 원가. 그래서 만드는 비용을 통해서 물건 가격, 부동산 가격을 평가한다. 이게 원가 방식이에요. 한 번 더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럼 임대 수입이 높으면 부동산 가격은요 올라가죠. 임대 수입이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겠다, 그죠? 그래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이 부동산 가격을 평가한다 해서 이게 수익 방식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그래서 실제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방식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냐? 감정평가 3방식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실제 평가사가 평가할 때 각각 있는 방식마다 뭐라는가 하면요. 이 건물의 가격도 평가할 수 있고 그 반대 월세, 임료도 평가할 수 있어요. 가격과 임료를 평가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요거 아셔야 돼. 비교 방식의 가격 구하는 여기 있는 용어 있지. 이 용어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자, 해볼게. 이제 비교 방식이 뭐죠? 비교 방식? 말 뜻이? 네, 내 건물과 유사하게 매매된 게, 거래된 게 5억이면 내 것도 얼마요? 5억이죠. 이 말은 옆집에서 매매 또는 거래된 사례와 비교한 데서 이걸 다른 말로 거래, 매매, 사례 비교 붙인다고. 다시 비교 방식인데 임료관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옆집에 뭐 한 거? 임대 놓았던 사례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다른 말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는 용어 쓴다고. 자, 다시 원가 방식에서 가격 구한다. 이게 뭐냐? 이 건물 만드는 원가를 통해 구한다해서 원가법이라는 용어 쓴다고. 원가법에서 임료 구한다. 이걸 뭐라 쓰냐? 적산법. 적산이라는 적은 쌓을 적자, 더할 적자예요. 그래서 모든 비용을 전부 다 더해서 임료 구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는 뭘 통해서? 수익인데 관심 있는 수익은 이미 나왔던 수익이 중요합니까? 장래 예상되는 수익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를 파악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이 건물 가격 구하는데 수익 환원법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수익 방식 통해서 임료 구하는 방식이 뭐냐? 수익 분석법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런 걸 시험 낸다는 거예요. 여기에 딱 배워놓고 시험 낸다고. 원가 방식의 가격 구해주는 방식이 적산법이라 장난친다고 칠 때. 문제는요. 이건 장난 절대 안 칩니다. 그지? 딱 보이잖아 이거. 매매된 거, 매매된다는 가격 파악할 목적입니까? 월세, 임료 파악할 목적이에요. 매매. 가격이잖아. 임대는. 그러니까 이건 장난 안 친다고. 요건 장난쳐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장난치거든요. 수익 방식에서 임료 구해주는 방식이 수익 환원법 이렇게 틀리게 장난친다고. 그래서 항상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 환원법, 분석법이에요. 자, 그럼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인데 각각에 있는 방식마다 가격과 임료 구해주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총 방법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6개지? 그럼 요걸 묶어서 뭐라는 점입니까? 감정평가 3방식 6방법이라는 용어 쓴다. 쓸 때. 응? 자, 그럼 이때 보니까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죠. 우리 학원 건물이 있죠. 똑같은 이 건물 가지고 동일한 감정평가에서 평가합니다. 하는데 할 때 요 방식과 요 방식과 요 방식의 평가하면 항상 똑같은 강이 나오겠습니까?
동일한 부동산 가지고 동일한 감정평가사가 평가 방식인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을 통해 똑같은 강의 나오겠냐고요. 네? 한번 따져보자고. 자, 요 건물이 있어. 똑같은 건물이 서울에 강남에 있어. 네? 토지 매입비를 싹 빼버리고 건물만 짓는 건축비는 차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 이 말은 결국 원가법은 같다는 거야. 근데 임대 수입은 같을까? 다르면 결국 뭐 수익환원법은 가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 따라서 삼면 등가성 원리. 등가가 뭐예요? 아까 있어. 동일한 가격이지. 그러니까 세 가지 면이야. 즉 삼면 등가성 원리를 인정하면요. 이 말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를 통해 산출된 값이 10억이면 얘도 무조건 10억, 얘도 무조건 10억이야. 이게 삼면 등가성이야. 세 가지 방식에서 동일한 가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했지만 세 가지 면에서 평가하면 똑같은 가격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반드시 가셔야 돼. 삼면 등가성 원리를 부정합니다. 감정평가에서는. 즉, 이 말은 뭐냐? 세 가지 방식의 평가하면 얘가 10억이면 얘는 11억, 얘는 12억 다 다른 가격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거 아셔야 돼. 따라서 보니까 감정평가에서 평가하면 보니까 여기 세 가지 다른 가격이 나왔어. 난 마지막 평가 보고서에 분명히 되어 있을 것 같아. 이 물건 그래서 얼마다 금액을 한 개 딱 정해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요거부터 하셔야 돼. 평가 보고서를 딱 보면요. 이 물건은 10억에 평가되어 있다로 했을 때 과연 무슨 방식을 했느냐 이걸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억이라는 개념이 무슨 방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밝혀주는 가격이 있어. 그런 걸 뭐라 하냐? 이렇게 쓴답니다. 이걸 시산 가격이란 말 써요. 지금 용어 정리 중요합니다. 자, 요 의미 설명하게 시산이란 말 뜻이 뭐냐?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학원 건물이 3년 전에 현재 3년 후에 평가할 때 항상 똑같은 값 나옵니까? 이 말은 감정평가는 시간이 달라지면 가격도? 그래서 이 말입니다. 특정한 시점에 산, 계산되어진 가격이야. 언제 시점에 계산된 가격이라고. 이걸 다루면 시산 가격 쓴답니다. 그래서 이때 거래사를 통해 산출된 시장 가격 제목이 뭐냐? 요 제목이 이 말입니다. 비준 가격 또는 뭐 있습니까? 유추 가격을 용어 쓴다고. 비준 또는 유추란 말 뜻이 뭐냐 이 말입니다. 옆집에서 매매된 게 5억이면 그걸 유추해서 내 것도 5억이다 말 뜻이에요. 옆집에서 매매된 게 5억이면 그거하고 서로 비교해서 준한데서 이 비준 가격 쓴다고. 자, 반대로 임대사례 비교를 통해 산출된 시산 임료가 뭐냐? 예를 들면 옆집에서 매매된 게 매매가 아니고 임대 준 게 5천이면 내 것도 그걸 비교해서 주는 데서 비준 임료 또는 유추해서 한 데서 무슨 임료? 이렇습니다고요. 원가 방식에 산출된 시산 가격 제목이 뭐냐고. 이건 적산 가격. 적산법에 산출된 시산 가격 제목이 뭐냐? 이건 적산 임료라서 임료. 또한 수익 가격의 수익 방식의 수익 환원법에 산출된 시산 임료가 뭐냐? 그냥 그대로 수익 가격이라는 용어 쓴다고요. 수익 분석에 산출된 시산 임료가 뭐냐? 이것도 수익 뭐 쓰겠습니까? 자, 그럼 이랬습니다. 분명히 평가 보고서 보면 이 말 안 써. 이래 쓴다고. 유추 가격이 10억이다. 이래 쓴다고 쓸 때. 그럼 이거 무슨 방식을 평가한 거예요? 그죠? 거래 사례 비교예요. 적산 가격이 11억 쓴다고 쓸 때. 그 무슨 방식? 원가법이야. 또 수익 가격이 12억 쓰는데 무슨 방식이요? 이래 쓴다고. 그 의미를 아셔야 돼. 시산 가격은 각각의 방식에 산출되어진 값을 가지고 이걸 통칭해서 뭐 있습니까? 시산 가격 쓴다고. 근데 분명히 제가 뭐라 했습니까? 세 가지 방식에 산출된 것이 다 틀린 거지. 틀리면 이제 마지막 것에 이걸 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시산 가격 뭐라 합니까? 조정이란 용어를 씁니다. 조정. 쓴다고요.
쓸 때 어떻게 하냐? 방식이 있어요. 자, 일단 제가 가격만 해볼게. 자, 조정 방법은요. 여기에 지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현재 항목이 3개니까 10억 플러스 11억 플러스 12억에서 평균 11억 이렇게 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무슨 평균? 그렇지. 절대 부동산학에서는 산술 평균 쓰는 순간 다 틀린 거예요. 절대 못 씁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답니다. 현재 비준 가격이 10억이고 원가 적상 가격이 얼마예요? 11억. 수익 가격은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현재 보니까 우리 여기 있는 원주시의 가장 적정한 방식이 있어요. 이 세 개 중에서. 보통 경기가 따져볼게요.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면 매매 가격은 올라가지. 경기 불경기적 매매 가격은 그러니까 이 보통 거래 사례는요.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면 적정 가격이 될 수 없어요.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있죠. 호경기 불경일 때는 주로 적정한 값이 뭐냐? 원가 방식이야. 그러면 결국은 현재 보니까 이 가격 중에 가장 합리적 가격이 뭐냐 보니 이게 원가 방식이 돼. 그럼 얘한테 60% 확률을 주는 거예요. 수익 방식에 30% 확률을 주는 거예요. 근데 거래 사례 비교한테 10% 이렇게만 있습니까? 확률을 준다고. 그래서 이걸 곱해주면요. 얘가 얼마? 1억 되지? 이거 얼마요? 6억 6천 되지? 2억, 3억 6천 되겠지. 따라서 합치면 얼마요? 11억? 이렇게 산출한다. 원래. 여기 뭐라고? 이런 방식이? 이런 방식이 뭐예요? 그렇지. 항상 시장 가격 조정은 뭐를 통해서 한다? 요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 따라서 감정평가 보고서에 제출된 최종 가격은 둘 중에 누구예요? 시산 가격입니까? 시장 가격 조정입니까? 조정되어진 값이 최종 가격이야. 그러니까 시산 가격 조정되어진 값이 최종 가격이다. 이걸 좀 아시라고요. 이렇게. 이거 시험 다 나온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책은 제가 찾아보니 없던데 이것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 자, 일단 잠시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어, 540페이지인가? 네, 538페이지. 자, 거기서 확인 학습이 있어요. 일단은 거기 확인 학습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4번과 5번 할 거예요. 4번과 5번. 4번 가볼게. 감정평가 3방식은 자, 여기 보세요. 요거 시장에서 매매된 게 5가 아닙니까? 옆집에. 여기 시장성이야. 요거 만드는 비용이지? 비용성이지? 요거 나오는 수익 아닙니까? 수익성이잖아. 그래서 시장성과 비용성과 수익성 차관에 성립된 것이며 요때 각각의 방식마다 뭘 구할 수 있어? 가격과 임료를 구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어. 맞는 거지? 사실 그 밑에 있는 5번 할 목적이에요. 5번 보니까 3방식에 적용한 결과 각각에 있는 시산가액 요거 묻는 거지. 요 값 같아? 여기 시산가액입니다. 같습니까? 다르지. 다른 결과 뭐 있습니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시산가격 조정하지. 할 때 무슨 평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 5번 지문은 벌써 시험 한 4번 나왔어.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시산 가격 조정나 무조건 이건 산술 평균 쓰면 안 돼. 결론. 하여간 부동산에서 하여튼 뭔지 모르겠어. 산술 평균 한다 이 말 나오지. 나오는 순간 다 틀린 거야. 어디든지.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건 좀 기억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거기 있는 3번 가볼게. 3번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3번. 그 설명이 이 말입니다. 대상 부동산과 인접한 부동산이 1년 전에 거래된 적이 있어. 이 사례의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자, 이건 나중에 할 건데 이 말이 이겁니다. 보세요. 그 말이 요거거든. 요거 요 방식에 산출된 시장 가격 제목이 뭐라고? 근데 거기 뭐라 써놨어? 요거 써놨죠, 요거? 네? 그렇게 장난칩니다. 자, 일단 요 전체를 보시는데 일단 정리해 볼게. 보세요.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이렇게 끊어 보시라고 여기까지 분리해서. 그래서 일단 알 것은 뭔가 하면 요건 좀 이따 보고 여기부터 할게요. 얘는 항상 문제 이거 묻습니다. 우리 과거에 물었던 건데 여러분 묻거든요. 아까 했듯이 원가법의 원가 방식의 입력하는 방식이 뭐냐 묻는다고 시험에서. 아까 지금 빈 공간 딱 집어넣어서 뭐 있으면 시험 낸다고. 또는 야채 뭐 있습니까? 수익 방식의 입력하는 제목이 뭐냐 묻습니다. 아니면 우리 아까 문제 했듯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쭉 내놓고 요 용어 장난치는 거예요. 용어. 그리고 꼭 아실 거 뭐 있습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왜 여기 있는 시산 가격 조정합니까? 이유. 요 하는 이유. 이유 아셔야 돼. 뭐 때문에? 여기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 시산 가격 조정하는 이유 묻거든. 삼면 등가성 원리가 부정한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 가격을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우리 아마 지금 책에 보니 다른 기출문제 없긴 그냥 제가 넘어가는데 하여간 요거 다 물었어. 다시 할게. 우리 과거에 물었던 요 물었습니다. 말라보겠습니다. 이런 물었거든요. 각각의 3방식에 산출된 시산 가격이 각각의 3방식에 산출된 시산 가격이 최종 가격이다. OX. 그렇게 장난친 거예요. 이게 최종 가격입니까? 아니지. 뭐가 최종 가격이라고? 시산 가격 조정된 값이야. 두 번째 시산 가격 조정은 뭘 한다고? 가중평균한다. 세 번째, 각각의 산출된 3방식 산출된 시장 가격은 같습니까?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말 뭐예요? 삼면 등가성 원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요 정도 개념 아셔야 돼. 그거 아시면 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게 7개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지역적 요인을 분석해 주는 방식이 뭐냐? 곧 이게 지역 분석이요. 개별적 요인을 분석하는 게 뭐냐? 이게 개별 분석입니다. 이게 한 문제, 무조건. 근데 나중에 하지만 이건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 재원칙 한 문제예요. 이 두 개는 틀리면 진짜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평가 총 6개 나오는데 이 두 개는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 결국은 가장 중요한 3방식 아닙니까? 그죠? 이때 가격이 중요하겠습니까? 입력이 중요하겠습니까? 둘 중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입력입니까? 훨씬 더 중요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방식이 무조건 한 문제예요. 근데 요 세 개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작년에 계산 문제 나왔죠? 나왔으면 일단 이건 안 나올 것 같아. 원래는 계산 문제. 항상 보니 이게 한 번씩 돌려가면서 시험 나온다고. 하여간 요 세 개가 각각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여기 입력은 아예 보지 마라 이거요. 보지 마라. 하여튼 나 같으면 공부 안 하겠어. 자, 그 다음에 가니까 이거 이외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물건별 감정평가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인가 하면요. 가격 공시제도. 그거 총 몇 개예요?
7개지. 그죠? 이거 제가 수업할 때 5분 만에 끝냅니다. 할 거 없어요. 근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요거 10분 안 걸려. 하는 수업할 때는. 이런 거 틀리면 진짜 곤란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지금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 7월 달 넘어서 할 거라고. 그만큼 쉽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거 하고 있죠. 앞에 있는 이 두 개는 무조건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만들고 여기에서 분명히 뭐 이 문제가 비록 나오지만 내가 이 문제 주어져도 풀지 못하는 문제 있어요. 굉장히 고난도 문제 있다고.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시라고. 그래서 실제 7개를 하시면 무조건 실제 시험은 6개는 꼭 나옵니다. 5개는 나온다고. 1개는 모르겠어. 운 좋으면 다 나올 수가, 운 나쁘면 1개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다 할 수는 없다고 사실은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뭐냐? 물건별 감정평가가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 책 잠시 볼게요. 자, 어디 가시는가 하면요. 예. 615페이지요. 자, 615, 16, 17, 2점 이건데 한 개 맞게 617페이지 가보세요. 큰 3번 토지 이외 감정평가에서 갈로 1번 무슨 평가죠? 건물 밑에 건물을 뭐라 한다? 이런 공식이 다 있어. 조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물건별 감정평가라고.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자, 일단 다시 볼게요. 이제 우리 책에서 공부해야 될 거 다시 볼게요. 자, 어디부터 보는가 하면요. 482페이지. 자, 482, 83 이런 건 그냥 통과하세요. 무조건. 그 다음에 84도 통과하시고 85, 85까지 보시고 80, 486 꼭 하시고 487페이지 있는 업무 기술에 따른 분류 양갈로 1번 정리하고 넘어가서 489페이지 양갈로 5번 평가 대상 물건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이거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쭉 넘어가세요. 그냥 쭉쭉 가세요. 쭉쭉. 다른 건 보지 마세요. 자, 쭉 가서 496페이지. 496페이지. 5번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격에 대한 종류가 있죠. 양갈로 1번이 뭐죠? 자, 그 다음에 497페이지 양갈로 2번은 뭐 있습니까? 시장 가치 외의 가치죠. 뒷장 가볼까요? 그 외에 어떤 게 있으면 적정 가격, 기타 가격 설명 쭉 돼 있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잠시만요. 그럼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 원칙은 무슨 가격 평가한다? 요거 마시면 돼. 절대 이 말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이나 적정 가격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장난게임 많이 치거든. 이렇게 설명된 게 무슨 가격 묻기도 한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시장 가격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 생각하시라고. 그 제목만 기억하시라고. 자, 넘어갑니다. 다른 건 보지 말고. 네, 500페이지 갑니다. 맨 밑에 뭐가 있습니까? 가격 발생요인, 가치 발생요인이죠. 우리 최근 보니까 수요 측과 501페이지, 502페이지 공급측이 있지. 수요 공급 구분하지만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요 4개 제목이 있지. 요것만 딱 기억하라고. 응? 그래서 우리 어디 있으면 501페이지 갈로 1번 효용, 유용성 밑에 있는 양 갈로 2번 뭐 있습니까? 유효 수요. 뒷장 겁니다. 공급층 1번 뭐 있습니까? 희소성. 2번 뭐 있죠? 이전성, 이전 가능성이죠. 요거 4개가 결국 뭐 있어요? 가격 형성 요인인데, 자, 중요한 것은 뭘 보는가 하면요. 자, 거기 보니까요. 확인 학습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있지? 그렇게 시험 나와.
그러니까 희소성, 유효수요, 효용 등의 요인이 결합해서 발생한 이 말은 가격 발생 요인이 그 말이 말 뜻이. 503페이지요. 가치 형성 요인 이건 볼 필요 없으면 쭉 넘어가세요. 509페이지. 가격 재원칙이 있어요. 이건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본 게임이에요. 가격 발생 요인 509페이지. 총 13개 있어요. 얘는 반드시 할 게 뭐냐 이거. 개념. 요 개념 파악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명된 게 어떤 것으로 관련해 묻는데 어쨌든 개념 파악이 중요하다. 다른 건 절대 보지 말고 각각의 원칙마다 개념만 정리해. 개념만. 자, 하여튼 이 내용이 보니 책에서는 꽤 많네. 어디까지 있습니까? 521페이지까지 있네. 있어 본들 이런 문제 풀 때 굉장히 쉽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 건데요. 이거 한 뭐 실제 제가 수업 한 30분 수업할 겁니다. 이건. 자, 그다음에 522페이지 뭐가 있습니까? 3장. 요거 이건 무조건 하셔야 돼. 지역 분석. 굉장히 쉽기도 하지만 꼭 이 내용 정리하세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내용이 보니까 이까지 되어 있습니다. 531페이지가 되어 있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537페이지, 8페이지 갑니다. 538페이지. 자, 539페이지 갈게요. 맨 밑에. 539페이지 맨 밑에 시산가액 조정 나 있지. 맨 밑에. 그래서 시산가액 가격이 뭐요? 요거. 그죠? 바로 옆에 뭐 중간에 뭐 조정이 있지. 자, 이거 정리하자고. 시산가격 조정 왜 한다고? 자, 조정 옆에 써놓으세요. 이유에서 요거 쓰느라고. 삼면 등가성 원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에 대한 이유 아셔야 돼. 시산 가격 조정은 하는 이유 문구등 삼면 등가성 원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조정 방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정 평균 나이 박스 속에 그죠? 동그라미 1번 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540페이지 보니까요. 자, 2절 비교 방식인데 여기 보세요. 비교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가격과 임료 구분 방식이 있죠. 어느 게 중요하다고요? 가격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매매된 거, 거래된 사례야.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하자 없어. 매매 사례 비교, 거래 사례 비교 같은 말이야. 우리 한번 최근 거래 사례 비교되어 있습니까? 자, 거기 있는 거래 사례 비교법은 다 보셔야 되죠. 어디까지요? 500 쭉 가보니까 여기까지 돼 있네. 549페이지까지. 그거까지 정리하시고 550페이지에 있는 임대 사례 비교는 그냥 통과하세요.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그 다음에 556페이지 갑니다. 무슨 방식이죠? 자, 보자고요. 가격 관계 모선법, 임료 관계 모선법. 이 제목 좀 알고 있어야 돼. 적산법이지. 뭐만 공부해야 되지? 원가법만. 그래서 원가법 보니까 얘가 설명된 게 556페이지부터 내용이 꽤 많습니다. 이거 우리 책은. 예, 572페이지까지. 572페이지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573페이지 적산법은 그냥 통과하세요. 통과하시고 쭉 넘어가서 578페이지 가볼게요. 이제 무슨 방식이지? 수익 방식에서 가격 구한다 무슨 법? 수익
환원법. 임료 구한다. 수익 분석법. 그래서 이때 수익 환원법만 정리하시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수익 환원법 사실 내용 꽤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좀 더 압축하면요. 이런 것 마세요. 자, 뭘 하는가 하면요. 네, 첫 번째 585페이지. 환원율에서 다른 건 절대 손대지 말고 있죠. 요것만 딱 기억하시라고. 586페이지 보니까 갈로 3번이 있지. 뭐예요? 환원율, 구환원 방식. 5개. 5개인데 각각마다 개념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시장 추출. 두 번째 뭐 있습니까? 582번의 조성법. 580 지금 동그라미 3번은 뭐 투자 결합법. 또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L 오더 방식. 다섯 번째 뭐 있습니까? 부채 감당률법. 이 내용을 반드시 공부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591페이지 확인 학습이 있지. 그렇게 시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개념만 하시면 이 문제 맞추게 해준다고. 그래서 무조건 각각마다 의의만 알고 있습니다. 의의만. 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것만 기억하시고 있죠. 그냥 넘어가세요. 수익환원법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갈 게 어디 있는가 하면요. 쭉쭉 넘어가서 물건별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잠시 어디 보는가 하면요. 612페이지 갑니다. 612페이지. 자, 거기서 보니까 7번 시산 가액 또는 시산 임료 조정이 있습니다. 이 똑같으면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는데 갈로 1번 시산 가액 조정 의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체킹하시고. 그 핵심이 뭐예요? 자, 다시요. 이 말입니다. 그 앞에 첫째를 보니 감정평가의 중간 가정으로 가정 하나 물어. 뭐가? 요거 시산 우리 보통 가액 또는 시산 가격입니다. 정확하면은 시산 가격은 이게 최종입니까? 요걸 하기엔 중간 가정이지. 하나 최종적인 이 값을 이 11억 2천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하다 설명된 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됐죠? 자, 다시 우측에 갈로 2번 갑니다. 조정의 필요성 나 있지.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뭐 있으면 동그라미 2번 마시면 될 거 아니에요. 1번하고 2번 연결하셔야 돼. 1번은 뭐요? 갈로 속에 삼면 등가성 원리인데 이 말은 같은 강의 나와야 돼요. 2번은 뭐라 했으면 그러나 현실적으로 뭐 있으면 같습니까? 예, 일치하기 어렵다. 그래서 3번 간에 뭐 있습니까? 시산 가격 조정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거 마시면 돼요. 밑에 양갈로 2번. 따라서 시장 가격 조정 방식은 뭐로 한다고요? 맨 밑에 가중 평균한다. 이게 핵심이지. 예,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다음에 615페이지요. 3절 물건별 감정평가입니다. 인데 여러분들 여기부터 하셨는데 617페이지부터 하세요. 큰 3번 토지 이외의 물건별 감정평가가 있는데 이게 620페이지까지 2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각각마다 원칙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21페이지 가격 공시제도 있죠. 요거 다 하셔야 돼요. 621페이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있어요. 요건 다 하셔야 돼. 633페이지까지.
근데 이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두 개는. 합쳐봐야 결국은 둘 다 해봐야 10분, 20분 이상 안 걸립니다. 금방 끝나고 굉장히 내용 쉽다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뭐 내용, 책 내용 꽤 많지만 해보면 뭐 있습니까? 반드시 내 걸로 가져갈 게 이거요. 이런 걸 가져가셔야 돼. 이 두 개하고 앞에 있는 이 두 개는 가져가셔야 한다고요. 응? 문제는 여기 있는 요 세 개가 참 머리 아프다고. 일단 먼저 공부할 게 뭐냐? 이 세 개를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세 개를. 나머지 저 두 개는 금방 따라갈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 세 개 보시고 이게 안 되면 거지 한 개는 그냥 포기하시라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공부하시는데 특히 아마 힘든 게 뭐냐? 여기서 아마 힘들어할 것 같아요. 분명히 뻔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한 개는 그냥 버리고 가시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셔야 돼.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할 게 뭐냐 이겁니다. 여기 있는 이런 거 하면서 요 3방식 기본 흐름만 쭉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오래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는데 오늘 했던 게 뭐 있습니까? 뭐뭐 있습니까? 딱 세 개 제목이 개발, 관리, 감정평가 체계야. 개발 중에 중요한 게 세 개 있지 않습니까? 개발 과정, 개발 내용 중에 민간 개발, 그다음에 보존한 지역의 TDR, 그죠? 관리는 그냥 넘어가시라고. 다음에 또다시 문제 풀면 금방 풀릴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개발 쪽에 어떤 포인트를 두시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이렇게 흘러간 컨트리 있죠. 요걸 좀 봐보시고 아마 그러면 될 거예요. 자, 하여튼 그러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3월 1일이죠. 저기 주야 통합하죠? 그죠? 네, 아마 통합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수업을 조금 길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간만 수업할 거라고요. 하는데 조금 길게 해서 뭐 있습니까? 조금 내용을 좀 더 많이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 하시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